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아미주입니다. 오늘 분석할 주제는 바로 퀄컴이자 애플이기도 한데요. 비록 며칠 지난 소식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소식이라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신지 모르겠지만 퀄컴과 애플 사이는 사실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닙니다. 퀄컴과 애플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거래를 해왔으나 그와 동시에 이 두 개의 기업은 오랜 기간 동안 법정 공방을 펼치기도 했죠.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애플과 퀄컴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퀄컴이 애플을 대상으로 매기는 이 라이센싱 피 때문입니다. 애플은 핸드폰 하나가 팔릴 때마다 라이센싱 피의 일부로 1.5달러를 퀄컴에게 지급하기를 원했으나 애플은 7.5달러를 퀄컴에게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퀄컴 또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퀄컴은 다른 기업으로부터는 약 12달러에서 20달러 정도를 라이센싱 피로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애플과 퀄컴은 법적 공방을 통해서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 독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까지 2년을 거쳐서 다투었고 법적 공방의 승리자는 결국 퀄컴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어그리먼트와 함께 말이죠. 퀄컴에게 패배하게 된 애플은 퀄컴의 모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라이센스 피로 2019년 4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자그마치 6년 동안 퀄컴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퀄컴은 이를 통해서 이 PS에 있어서 2달러의 규모나 수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애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법정에서 지기는 했지만 퀄컴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애플은 인텔의 5G 모뎀 부서를 1빌리언 달러의 돈을 주고 인수를 합니다. 퀄컴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애플의 이러한 움직임이 퀄컴에게 있어서 미래의 리스크로 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크는 퀄컴 입장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플의 애널리스트로 꽤나 이름을 날린 밍치 쿠오에 의하면은 애플은 5G 모뎀의 칩을 개발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퀄컴은 앞으로도 최소 2024년까지는 아이폰에게 모뎀 칩을 공급하게 될 유일한 서플라이어가 될 것이다 라고 평가했죠. 그리고 여기서 그가 추가로 분석한 내용이 퀄컴에게 있어서 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적어도 2023년 하반기 또는 2024년 상반기까지는 퀄컴은 매출액과 EPS에 있어서 단지 애플에게 모뎀을 꾸준히 지급하게 된 것만으로도 애널리스트의 예상치를 계속 웃돌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설사 애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 5G 모뎀을 스스로 개발한다고 치더라도 그때쯤에는 퀄컴의 다른 사업부가 애플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뒤엎고도 남았을 시기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퀄컴의 매출액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사업부가 몇 년 뒤에 실제 의미 있는 수익성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터모티브에서는 벌써 41%의 성장률을 보여주었고 이미 16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상태입니다. 퀄컴은 벌써 BMW, GM, 혼다, 볼보, 르노트, 페라리 등의 자동차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자동차의 Auto Connectivity 플랫폼, 칵핏 플랫폼, 그리고 라이드 플랫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퀄컴의 주가는 매우 저렴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Falling Wedge의 패턴으로 고점 대비 30% 하락했고요. 이제 점점 이 Falling Wedge의 차트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퀄컴의 밸류에이션을 체크해보도록 할까요? 퀄컴의 PE 멀티플은 오늘날 기준으로 10.89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부터 앞으로 2024년까지 퀄컴이 보여줄 평균 EPS 성장률은 15.34%로 지금 퀄컴이 보여주고 있는 PE 멀티플 10은 정말 낮습니다. 퀄컴의 성장률에 맞게 15.34의 멀티플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15 정도의 멀티플을 받게 된다면 지금으로부터 52.5%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한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퀄컴의 고객사는 프리미엄 제품을 팔고 있는 애플과 삼성과 같은 기업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판매되는 핸드폰의 개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4G에서 5G로 전환되는 핸드폰의 양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성 또는 애플 핸드폰을 사용하는데요. 퀄컴의 모뎀은
삼성과 애플에 탑재가 되는 것이고 5G용 모뎀은 4G용 모뎀보다 더 많은 컨텐츠가 들어가는 만큼 가격 또한 더 비싸기에 경기 침체로 인해 잃어버리는 수요를 가격적인 요소로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퀄컴의 PE 멀티플 10은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퀄컴을 본 김에 애플의 밸류에이션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퀄컴보다는 애플이 이제는 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퀄컴과의 공방에서 애플이 밀린 데다가 모뎀 개발에 실패하기까지 했고 훌륭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애플은 고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지금 현재 PE 멀티플은 23.79로 애플이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보여줄 EPS 평균 성률은 15.82%입니다. 이러한 성장률 대비해서 지금 애플의 PE 멀티플 23.79는 피터 린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인 것입니다. 애플의 경우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2%는 떨어지면서 PE 멀티플이 18까지 왔을 때 저평가는 아니어도 그래도 애플의 적정 주가선까지는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플의 밸류에이션에 조금 더 정확성을 더하고자 DCF 밸류에이션을 애플 대상으로 수행해 보았습니다. 저는 애플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다음과 같은 프리 캐시 플로우를 낼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프리 캐시 플로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가 측정한 것인데 그 이유는 과거 2021년부터 2017년까지의 프리 캐시 플로우 성장률을 평균 잡아 적용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부채와 현금을 이렇게 넣었고요. 애플이 발행한 주식을 넣었을 때 그리고 참고로 최근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 7.5%의 할인율에서 8%까지 올린다면은 애플의 적정가는 이렇게 116.99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연준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예정이기도 하니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저도 할인율을 8%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8.5%로 이렇게 올린다면은 애플의 적정가는 107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시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프라이싱 파워를 갖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다 더해 저평가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다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퀄컴과 애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퀄컴의 경우 애플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수 줄어들면서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태까지 핸드폰 분야에서 수익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핸드폰 외에도 여기 어로머리브와 IoT 쪽에서도 좋은 실적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많은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퀄컴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이기 때문에 진입함에 있어서 세이프티 마진을 충분히 받아간다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했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